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탱커에서 화물 작업 전에 사용하는 이소가트에서 발행한 프리어라이벌 Ship Sure Safety Checklist, 줄여서 말하면 SSSCL에 대해서 살펴보고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현재는 이소가트 개정판이 6번째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도 바뀌었고, 제가 보니까 중국에 가면 로딩마스터가 옛날 에디션 거 가져오던데 배에서는 최신 에디션 써야겠죠. 그럼 첫 번째 데이트 앤 타임, 간단하게 8월 16일.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이드 패스트 시간 22시 30분 로컬 타임 적용되고, 포트 울산 SK 적용되고, 탱커 본선의 이름이죠. 코리아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이랑 벌스랑 똑같은 의미 같은데 왜 두 개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SK. 그 다음에 어떤 화물을 이송할 것인지, 화물이 여러 개면 다 적어주면 되겠죠. 파라자이렌, 벤젠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파트 A 탱커 체크 프리 어라이벌, 탱커에서 입항 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묻는 거네요. 그러면 1번 입항 전 상호 정보를 교환하였다 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교환했는지 알아야겠죠. 이소가트 책자 안에 6.5 항목이랑 21.2 항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교환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 1번 내용만 잠깐 보자면 이게 6.5 항목이거든요. 6.5 항목에선 시큐리티 플랜에 대해서 교환을 하여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21.2 항목, 21.2 항목은 Pre-Arrival Exchange of Information, 저반 전에 이렇게 SSSCL, 그 다음에 C 섹션 25.4를 보라고 돼 있죠. 25.4 이 내용에 따라서 무슨 정보를 교환하라고 적혀 있죠. 이런 거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에도 이렇게 번호가 다 달려 있어요.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해당 번호로 가서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인터내셔널 쇼어파이어 커넥션, 국제 육상수화 연결구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묻는 거죠. 체크를 안 했네요. 3번은 이송 호스가 적절히 준비되었는가를 묻는 거죠. 예를 들면 카고 호스 같은 거. 4번 터미널 정보를 선박에서 검토하였는가를 묻는 거죠. 그럼 이것도 yes. 그 다음에 5번 저반전 정보는 교환되었다. 상호 정보는 교환되었다. 21.3이랑 22.3 항목에 의하여. 그럼 이것도 yes. 그 다음에 6번 PV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중이다. 프레셔 바큐um 발브, 하이 벨로시티 발브. 그리고 7번 고정식 그리고 휴대용 가스 검지기가 정상 작동 중인지 묻는 거죠. 이것도 yes. 그 다음 파트 1B 탱커, 만약에 이너트 가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선박이라면 8번, 9번, 10번, 11번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겠죠. 해당이 없으면 이렇게 NA를 하면 되고요. 그럼 8번 내용은 IGS의 압력 및 산소 농도 기록기는 정상 작동 중인지를 묻는 거죠. 정상 작동 중이면 yes. 9번
IGS와 관련 장비는 정상 작동 중이다. 이것도 yes. 그 다음에 10번 화물창 내 산소 농도는 8% 이하이다. 8%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yes. 11번 화물창 내의 압력은 양압이다. 포지티브 프레셔. 이것도 프레셔 모니터를 확인해 보고 yes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파트 2 터미널 체크 프리 어라이벌 12, 13, 14, 15, 16 이 내용 5가지가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터미널 측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배에서 1등 항해사가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로딩 마스터나 세이프티 오피서가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after mooring 저반이 끝나고 난 뒤에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파트 3 탱커 after mooring 17번 선박이 팬더에 효과적으로 접안되었다. 메이드 패스트 다 되고 선박이 이동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yes. 18번 계류 배치가 효과적이다. 이것도 yes. 19번 선박 출입료는 안전하다. 20번 배수구와 기름바지 등은 다 잠겨 있는 상태이다. 이것도 저반 끝내고 나면 모든 거 다 닫죠. yes. 자, 21번 하역 설비의 해수 연결구와 선의 배출구는 잠겨 있다. 이 질문은 탱커에 가보면 안엑스 1이랑 안엑스 2 발브가 있어요. 그리고 라인도 다르고 보통 이 라인들은 카고 라인들이랑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클리닝이 끝나면 이 라인들을 다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킨다는 의미는 스펙타클 프렌지 같은 걸 이용해서 만약에 발브가 새도 라인으로 화물이 가지 않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조치를 안 하고 들어가서 화물 자력 중에 안엑스 1, 2 라인을 통해서 화물이 새게 되면 바로 선회로 배출되니까 기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하고 들어가니까 yes. 그 다음에 22번 VHF랑 UHF 송수신기의 저전력 모드로 변경했는지 묻는 거죠. 로우 파워 yes. 보통 VHF랑 AIS 1W로 해놓고 내려오죠. 그 다음에 23번 거주구역 외부 출입구는 통제되고 있다. 이거는 저반한 쪽에 출입문은 모두 잠그고 그러니까 바깥쪽 저반을 포도 쪽으로 했으면 스타보드 쪽에 출입문 하나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출입문 하나의 의미는 뭐 푸프데크를 열어두거나 나머지 A덱, B덱, C덱 전부 다 닫혀 있어야 되고 무조건 하나만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도 yes. 4번 펌프실 환기는 효과적이다. 펌프룸에 들어가기 전 벤틀레이터는 작동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yes. 25번 MF, HF 라디오 안테나는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죠. yes. 26번 거주구역은 양압 상태이다. 양압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화물 작업을 하다 보면 베이퍼가 나와요. 그럼 베이퍼가 나와서 사람이 마시면 위험하게 되겠죠. 근데 어코모데이션에서 양압 상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자체가 못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음압 상태라는 건 급의 에어컨 상태나 온도 상태에 따라서 출입문 쪽에 가보면 바람이 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경우에 음압이 되면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니까 만약에 가스가 유출되면 그걸 어코모데이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포지티브 상태를 유지해야 사람한테 문제가 없겠죠. 이것도 yes. 그 다음에 27번 파이어 컨트롤 플랜은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 보통 사망사들이 양쪽 출입문 그 다음에 갱웨이 쪽에 준비를 해 놓는데 뭐 안에 쿨리스트라든가 스토리지 플랜, MSDS, 파티큘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파이어 컨트롤 플랜이 업데이트 돼 있죠. yes. 파트 4 터미널에서 체크하는 접안 후에 체크하는 항목이에요. 그럼 이 28번도 똑같죠. 선박이 팬더에 효과적으로 접안되어 있다. 그 사람들이 체크하겠죠. yes. 29번 선박은 터미널에 접안 계획에 의해 접안되었다. 접안 전에 터미널은 선박에게 우리는 수엘이 강하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라인을 몇 개 잡아달라. 아니면 선수 몇 개, 브레스트 몇 개, 스프링 몇 개 이렇게 잡아달라 요구를 하죠. 그대로 접안이 됐으니까 yes. 30번 터미널 출입로는 안전하다. 접안하고 나면 본선에 가지고 다니는 갱웨이 또는 육상에 가지고 있는 갱웨이를 설치해서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갱웨이에 세이프티 네트까지 치고 나서요. 이것도 yes. 31번 Spill containment and sumps are secure. 이 내용은 화물 작업 중이나 샘플링 포인트, 매니폴드 등등에서 화물 유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뷰 시설 및 지뷰통이 폐쇄되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이것도 연계되어서 본선에서 확인하는 스팍 본선에서 확인하는 실 플러그, 스카바 등등도 포함되는 거죠. 이것도 yes. 파트 5A 그러니까 이송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탱커와 터미널에서 같이 확인하는 작업이죠. 위에서 봤던 내용들은 터미널이랑 선박에서 개인이 체크하는 항목들이고 이 5A 밑으로는 서로 질문을 하면서 또는 서로의 의견을 동의한 다음에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볼게요. 32번 항목은 비상상황 시에 선박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딩함 위치가 달라져서 선박을 전후진해야 된다. 그때도 메인 엔진을 준비한다던가 선원들을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시간도 포함되고 터미널에서 기상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작업을 못하니까 배를 떼라. 이때도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을 이 리마크 안에 써주는 겁니다. 이것도 yes. 33번 선박과 터미널 간 효과적인 통신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이거는 육상에서 워키토키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 가면 본선에 워키토키를 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33번 선박과 터미널 간의 효과적인 통신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죠. 터미널에서 선박으로 워키토키를 줄 수도 있고 어떤 데 가면 선박 거를 하나 남는 게 있으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상황에 해당 안 되면 VHF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벌 말과 말로 할 수도 있는 것도 yes. 34번 화물 이송 설비들은 안전한 상태이다. 이게 불안전한 상태면 화물 이송하다가 뭔 사고가 나도 나겠죠. 이것도 yes. 35번 작업 감독 및 당직 체계는 적절히 구성하였다.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오피서가 오더를 내리면 오피서 대신 확인을 해주고 발부 작업을 하던가 호수 연결하던가 하겠죠.
이것도 yes. 36번 비상 상황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인원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저만 했다고 해서 뭐 전선이 상륙을 나가게 돼버리면 비상 상황 시에 선박에선 대처를 할 수가 없고, 대처를 하더라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은 필요한 인원은 선박에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yes. 37번 흡연 제한 및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탱커에서는 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 지역에서나 담배를 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보통 선박에서는 CCR 또는 매스룸으로 지정을 하겠죠. 이것도 yes. 38번 노출하기에 제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방폭등 쓰라는 거죠. 데크 구역에서 플래머블 가스하고 접촉을 해서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허가된 라이트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시중에 뭐 중국에서 싸게 산다고 밝은 LED 라이트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허가된 라이트만. 그것도 yes. 39번 전기전자 장비의 통제 관련하여 협의하였다. 이거는 모바일 폰, 핸드폰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바일 커널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데크 구역에서는 사용하지 말자고. yes, yes. 40번 선박 및 터미널로부터 비상탈출 수단이 수립되었다 를 묻는 거죠. 이거는 비상상황 시에 탈출로를 말하는 건데, 이제 로딩 마스터와 협의 과정에서 어디로 탈출하겠다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고, 뭐 본선에서는 C사이드 쪽으로 팔로 레다를 설치해서 배에서 탈출하겠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갖고. 것도 yes. 41번 소화 장비는 즉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이것도 매니폴드에 소화기를 준비하죠. 이것도 yes. 42번 기름 유출 방제 장비는 사용 가능하다. 이것도 매니폴드에 준비하고 각 구역마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퀀티티라던가 샘팩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고요. 이것도 yes. 43번 매니폴드는 적절히 연결되었다. 쉽게 말하면 6개 볼트 나트를 끼워야 되는데 3개만 끼웠다, 4개만 끼웠다 이런 거 없이 6개 전부 다 끼워야 된다는 소리죠. 이것도 yes. 44번 샘플링 및 계측 절차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샘플링은 카고 종류에 따라서 해치 카고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 샘플링 또는 펌프를 돌려서 카고 라인에서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지는 UTI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레벨 마스터를 사용한다던가를 묻는 내용이죠. 이것도 yes. 45번 카고, 벙커, 발라스트 취급 절차에 대해서 협의했는가를 묻는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협의된 내용은 물론 21.4, 21.5, 21.6 이 내용에 의한 협의된 내용이겠죠. yes. 46번 화물 이송관리 통제 관련하여 합의하였다. 이 내용은 발브 조작을 어떻게 할 거고 프레셔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협의하는 거예요. yes, yes. 47번 탱크 클리닝 요구사항, 그 다음에 카우 크루드 오일 워싱까지 포함해서 협의된 내용을 묻는 거예요. 부두에서 탱크 클리닝을 허락했느냐 아니면 카우를 해달라 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보통 케미칼에서는 NA, 부두에서도 NA로 하죠. 위험하니까. 이거는 체크 안 할게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협의했으면 7B랑 7C에서도 체크하는 항목이 있으니까 이따가 볼게요. 48번 카고 탱크 가스프리 작업에 관련하여 협의하였는가 를 묻는 거죠. 보통 이것도 NA 체크하는데 만약에 협의했으면
7C에서 뭔가 확인한 게 있네요. 49번 화물 및 연료의 슬롭 처리 요구사항 관련하여 협의하였다. 보통 이것도 NA인데 협의하였으면 이것도 7C에서 체크하는 게 있어요. 50번 이송된 화물의 정기적인 점검 주기가 협의되었다. 50번은 쉽게 말하면 1시간당 로딩 레이트는 얼마인지, 지금 들어온 양은 얼마인지, 남아있는 양은 얼마인지, 탱크의 프레셔, 카우 펌프의 상태 이런 거를 묻는 거죠. 이것도 yes. 51번 이머전시 시그널 그리고 비상정지 절차에 대해서 협의했는가를 묻는 거죠. 비상 상황 시에 이머전시 시그널은 어떤 걸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정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협의하는 거예요. yes, yes. 52번 화물의 안전 정보가 사용 가능하다. 53번 이송하는 위험 화물의 속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를 묻는 거죠. 쉽게 말하면 1.2 항목 플래머블 화물이라든지 1.4 항목 톡식 화물이라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yes, yes. 54번 선박과 터미널 간의 정기 절연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접지를 했는가를 묻는 거죠. 매니폴드에 보면 플랜지 하나마다 어스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상 측에서 넘어온 케이블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죠. yes, yes. 55번 탱크 벤팅 시스템 그리고 크로스 오퍼레이션의 절차에 대해서 협의했는가를 묻는 내용이죠. 탱크 벤팅 시스템은 화물에 따라서 오픈 벤트를 할 수도 있고 톡식 카고가 아니라면 통상 PV 벤트를 사용해서 벤팅을 하죠. 그 다음에 톡식하고라면 베이퍼 리턴 라인을 사용할 거고 그에 따라서 크로스 오퍼레이션 절차까지 이것도 yes. 56번 베이퍼 리턴 라인의 작동 한계에 대해서 협의하려는 걸 묻는 거죠. 55번이랑 관련되는 내용이고 55번에서 베이퍼 리턴 라인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yes를 해야 되고 PV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NA를 하면 되겠죠. 57번 백필링 방지 조치에 대해 협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백필링은 본선의 매니폴드가 육상의 카고 탱크보다 낮은 위치에 존재할 때 육상에서 들어오는 백프레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yes. 58번 사용하지 않는 화물 및 연료유 수급 라인의 상태를 확인했고 양호한 상태인지를 묻는 거죠. 이것도 yes. 59번 휴대용 VHF 및 UHF 라디오는 안전 방폭형인지를 묻는 거죠. 이것도 yes. 60번 터미널로부터 나이트로젠 질소를 주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로딩 하기 전이나 로딩이 끝나고 터미널로부터 나이트로젠을 받기로 했다면 yes를 하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 또한 같이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트 5B 케미칼 산적 상태 케미칼 이송에 대한 점검사항이죠. 61번 제조사로부터 반응 억제제 증명서를 수령하였는가를 묻는 거죠. 이니비토의 카고인 경우에는 이거를 필히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화물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yes 아니면 NA를 하면 되고요. 62번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를 확인했고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를 묻는 거죠. 이것도 yes. 63번 화물이 인체에 접촉했을 경우 조치 관련하여 협의하였는가를 묻는 내용이죠. 이것도 yes. 64번 화물 이송률과 밸브 폐쇄 시간, 자동 차단 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해 협의하였다.
보통 선박에서는 오토매틱 셧다운 시스템이 있으면 yes를 하면 되고, 없으면 NA를 하면 되고, 육상에서도 로딩 마스터가 있다면 yes, 없다면 NA를 하겠죠. 이것도 yes 아니면 NA. 65번 하역 설비 개통의 게이지 작동 및 알람 테스트를 확인하였는가를 묻는 거죠. 이것도 프리 어라이벌 전에 본선 1항사가 레벨 마스터 및 하이 레벨 알람, 오버핏 알람 등등 확인하게 돼 있죠. 이것도 yes. 66번 적절한 휴대용 증기 탐지 장치가 사용 중이다. 이것도 yes. 67번 소화수단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였다. 이것도 yes. 68번 이송 호스는 취급 화물에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이것도 yes. 그 다음에 육상 측에서도 yes. 69번 영구 설치된 배관 시스템에 의해서만 화물이 취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도 yes. 70번 이너팅 또는 퍼징을 위해 터미널로부터 질소 수급받는 절차가 준비되었다. 수급받는다면 yes 하면 되고 아니면 NA를 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OC는 가스 탱커에서 사용하는 항목이므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NA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파트 6 탱커와 터미널에서 이송 전 합의사항입니다. 32번 선박 이동 준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동을 위한 완전한 준비에 필요한 최대 시간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60분이면 60분, 30분, 15분 이렇게 적어주고 이 밑에는 허락된다면 준비 불가능한 시간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탱커 이니셜과 터미널 이니셜에는 한 개 한 개 항목마다 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33번 Security Protocol 보안 합의죠. 시큐리티 레벨, 본선의 시큐리티 레벨 적어주고 터미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적어주고 보통 1이겠죠. 1. 33번 효과적인 선박과 터미널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죠. 프라이머리는 가장 우선시되는 의사소통 보통 워키토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백업은 VHF나 뭐 기타 모바일 폰이 될 수도 있고요. 35번 화물 작업 감독과 화물 당지 요거는 탱커에서는 CCR에서 몇 명이 근무를 할 거고 매니폴드 쪽 온데크에서는 몇 명이 근무할 건지 적어주면 되고요. 또 터미널에서는 뭐 24시간 세이프티 오피서가 준비한다고 하면 그렇게 적어주면 되고 로딩 마스터가 적어주겠죠. 37번, 38번 지정된 흡연 구역과 노출하기 사용 제한 구역 탱커에서는 스모킹 구역을 뭐 CCR, 매스룸 적어주면 되고요. 터미널에서도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번 최대 풍속, 조류, 파도에 관한 기준 또는 환경적 요소인데 이제 스톱 카고 트랜스퍼가 되려면 파고 및 풍속이 얼마 이상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 단계인 디스커넥 그리고 이안 적어주면 되고요. 45번, 46번 화물, 연료유, 발라스트 취급 관련 제한사항이죠. 내용들에는 뭐 맥시멈 레이트가 얼마인지 적어주고 토핑 오프 레이트도 적어주고 맥시멈 매니폴드 프레셔도 적어줘야 되고 카고, 히팅 카고를 이송하거나 멜팅 포인트가 중요한 화물을 이송할 때는 카고 온도도 얼마 이상 유지해야 된다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기타 정보가 있으면 그것도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 45번, 46번 프레셔 서지 컨트롤 압력 상승을 제어한다는 거죠. 내용으로는
최소 한도로 열어야 되는 카고 탱크의 개수죠. 레이트가 뭐 1000큐빅, 2000큐빅 들어오는데 한 탱크 연다, 두 탱크 연다 이러면 매니폴드 쪽에 압력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 다음 탱크 스위칭 프로토콜. 탱크를 넘길 때 어떠한 순서로 할 건지 해주는 거죠. 당연하게 오픈하고 크로스를 해야겠죠. 압력이 차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미니멈 넘버 오브 카고 탱크스 오픈. 이거 두 개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풀 로딩 레이트, 토핑 오프 레이트, 크로싱 타임 오브 오토매틱 발브. 몇 초 만에 발브가 닫히는지 적어주면 되고요. 46번 화물 이송 관리 절차. 이거는 뭐 작업 종료 전에 몇 분 간격으로 알려주겠다. 1시간, 뭐 30분, 15분, 5분 이렇게 알려줘도 되고 아니면 화물량이 남은 거에 따라서 알려줘도 되고요. 트랜스퍼 스톱 프로토콜은 본선에서 스톱을 할 건지 육상에서 스톱을 할 건지 적어주면 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50번 이송된 화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주기를 협의하는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 다음에 있는 리체크, 당직 사관에 의해서 현재 본선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다는 걸 루틴 체크를 통해서 간격을 물어보는 거죠. 뭐 이거는 2시간 아니면 4시간 급의 사정에 따라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51번 이머전시 시그널. 탱커와 터미널에서 비상 상황 시 우리 이머전시 시그널은 뭐 손 위로 X자를 그리면서 샤우팅, 소리를 지겠다. 또는 뭐 스톱, 스톱, 스톱을 3번 외치겠다. 아니면 기타 사항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마 쪽에서도 적어주면 되고요. 55번 화물창의 벤팅 시스템. 뭐 요거는 앞서 말했듯이 베이퍼 리턴 라인 아니면 오픈 벤트 통상 사용하는 PV 적어주면 되고요. 55번 크로스 오퍼레이션. 여기에서는 뭐 오픈 샘플링, 오픈 게이징을 할 건지 아니면 크로스 게이징, 크로스 샘플링 할 건지 레지스트릭 게이징, 샘플링 할 건지 적어주면 되겠죠. 56번 페이퍼 리턴 라인. 요거는 사용하게 된다면 오퍼레이셔널 파라미터에는 센서로 프레셔 값을 읽을 건지 아니면 달려있는 게이지로 프레셔 값을 읽을 건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플로우 레이트는 하이 프레셔와 로우 프레셔를 적어주고 이거는 VECS Vapor Emission Control System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거해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0번 육상으로부터 질소 공급에 대한 내용이죠. Procedure to Receive 어떤 방법으로 받을 건지 합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ximum Pressure는 압력은 몇 킬로 이상이 맥스다를 알려주는 거고 플로레이트는 이 나이트로젠 서플라이의 레이트가 얼마인지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60번 질소 작업을 하게 되면 각 회사마다 나이트로젠 작업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필히 작성을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83번 가스탱커 온리니까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7A 이송 전에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84번 포터블 드립 트레이. 통은 올바른 위치에 준비되어 있고 비어져 있다. 스필 드rum이죠. 2큐빅을 준비하죠. 그럼 이거는 yes. 85번 각 화물창에 불안성 가스 공급 밸브가 작업 계획에 맞게 완전히 잠겨 있다. 불안성 가스를 쓰면 yes를 하면 되고 아니라면 NA를 하면 되겠죠. 86번 IGS에서 공급되는 불활성 가스는
산소 농도가 5%를 넘지 않는다. 이것도 사용한다면 yes를 하면 되는 거고. 87번 카고 탱크의 하이 레벨 알람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이것도 저반전에 확인을 하죠. 그럼 이것도 yes. 88번 모든 카고 탱크와 발라스트 벙커 탱크의 개구부는 폐쇄되어 있다는 거를 묻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yes. 그 다음 7B 크루드 오일 워싱 카우를 사용하게 된다면 89번, 90번 항목에 따라서 체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7C 탱크 클리닝 그리고 가스 프리 작업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죠. 이 7C는 아까 봤던 체크리스트 중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47번, 48번, 49번 이 세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면은 7B와 7C로 이동해서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7B는 카우였고 이거는 넘어가고 7C 항목에는 91번 탱크 클리닝 작업에 대해서 허락과 확인이 있었는 걸 묻는 거죠. 탱크 클리닝을 부두에서 하게 된다면 PD 로딩 마스터에 허락이 있어야겠죠. 이건 yes. 92번 가스프리 작업 전에 퍼미션, 컨펌 이것도 로딩 마스터 이렇게 받았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이것도 yes. 93번 탱크 클리닝 절차를 협의하였는가. 본선에서 탱크 클리닝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라는 걸 여기에 적어주면 좋겠죠. 이것도 yes. 94번 탱크 클리닝이 끝나고 카고 탱크로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 절차에 대해서 터미널과 협의를 했는가를 묻는 거죠. 그냥 뭐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앵커로스 스페이스와 가스 검지기 등등 기타 인원 배치 뭐 등등 이런 사항이 필요하겠죠. 뭐 yes. 95번 부두의 저반 중에 탱크 클리닝을 하게 된다면 세정액이 생기겠죠. 그 생긴 세정액을 육상으로 넘겨줄 건지 아니면 바지가 붙어서 그쪽으로 넘겨줄 건지에 대한 상황을 묻는 거죠. yes. 그 다음 declaration 탱커와 터미널 측은 아래에 표시된 대로 파트 1에서 7까지 품목을 확인하고 사인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탱커 측에서는 파트 1A 체크하고 IGS를 사용한다면 1B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파트 2는 터미널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죠. 터미널 체크 탱커 파트 3 체크하고 파트 4 터미널 체크 아프터 모어링 체크하고 파트 5A는 탱커와 터미널이 같이 체크하는 거니까 양쪽 다 체크. 파트 5B도 탱커와 터미널 이것도 양쪽 다 체크. 파트 5C 탱커와 터미널 가스인데 가스 탱커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 없고요. 파트 6 탱커 앤 터미널도 같이 체크해야 되겠죠. 7A 제네럴 탱커 선박에서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7B 탱커 만약에 크루드 오일 워싱을 하게 된다면 체크를 해야 되고 아니라면 체크를 안 해도 되고 7C 탱크 클리닝과 가스 프리를 하게 된다면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내용은 뒷장에 나오는 리체크 항목들을 배에서는 몇 시간 안에 간격별로 체크를 하겠다를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터미널에서는 리체크를 몇 시간마다 하겠다를 적어주는 거고요. 여기는 이름, 사인, 그리고 데이터 타임, 미팅이 끝난 타임을 써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체크죠.
인터벌 시간 간격마다 아래의 상황들을 계속 체크해 줘야 돼요. 선박에서. 그러면 인터벌 타임은 여기 맨 마지막 사인하는 부분에 뭐 4시간으로 했으면 4시간 돼 있고, 여기도 4시간으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체크하는 시간 간격은 4시간마다인데, 가끔씩 보면은 어떤 주니어들은 이 시간이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는 주니어들이 많아요. 그럼 이 시간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 세이프티 미팅이 끝난 시간이 12시다. 그리고 인터벌 간격은 4시간이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체크 시간은 무조건 16시 이전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딱 16시 정각에 하지 말고 뭐 15시 30분 아니면 뭐 45분 4시간 안에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시 45분에서 다시 4시간이 지나게 되면 9시 45분이 되겠죠. 그러면 또 너무 4시간 꽉 채워서 하는 거면 안 좋으니까 15시 30분 이렇게 항상 4시간 안에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여태 위에서 봤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8번, 9번, 11번은 IGS 시스템을 사용하는 배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8번 IGS의 압력 및 산소 농도 기록기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가를 묻는 거죠. 이건 yes. 9번 IGS 관련 장비는 전부 다 정상 작동 중이다. 이것도 yes. 그 다음에 11번 화물창 내의 압력은 양압이다. IGS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포괄성 가스가 카고 탱크로 주입이 되기 때문에 디차징이 되고 있더라도 화물 탱크의 압력은 양압이 나와야만 정상입니다. 그럼 이것도 yes. 8번, 9번, 11번은 앞서 말했듯이 IGS랑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IG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만큼 안에 No IGS를 기록해두고 NA 하면 되겠죠. 가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딩 작업 시에 양압이 걸리니까 주니어 오피서들이 yes로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개는 IGS랑 관련되기 때문에 IG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NA 해도 상관없습니다. 8번 무어링 개선 계류 배치가 효과적이다 를 묻는 거죠. 현재 무어링 로프의 상태나 파이어와이어 등등을 확인하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19번 선박의 출입로는 안전하다. 육상과 본선과의 갱의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하면 됩니다. 20번 스카파와 기름바지의 플러그들이 잠겨 있는지를 묻는 거죠. 확인하고 yes 체크하면 되죠. 23번 거주구역 외부 출입문은 통제되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출입문은 한 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출입문 이외의 계고문은 다 잠겨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체크 yes. 24번 펌프룸 환기는 효과적이다. 펌프룸 팬이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하면 되겠죠. 28번 선박이 합의된 시간 내에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위에 적은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은 1시간 내에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것도 yes. 29번 팬더의 선박이 효과적으로 접안되어 있다. 이거는 선박 외측 외판과 부두 쪽에
팬더와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는 거죠. 무어링 로프를 잘못 컨트롤해서 너무 많이 슬랙을 하게 되면 선박이 팬더에서 떨어져 나올 거고, 반대로 선수가 너무 붙으면 선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저반대 있는 방향 쪽에서 보면 보여요. 33번 커뮤니케이션은 효과적인가? 이거는 만약에 육상 측으로부터 워키토키를 전달받았다.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없더라도 이 시간마다 육상 쪽을 불러서 무전기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배터리 잔량은 괜찮은지 등을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yes, yes. 35번 감독 및 워치키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는 거죠. CCR에서 당직사관이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육상에서는 무전기로 부르고 있고, 화장실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전기를 들고 가던가 아니면 일항사를 부르던가 해야 되고, 데크에서 당직 쓰는 사람은 3명 적어놨는데 매니폴드에 1명도 안 보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도 yes. 36번 비상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인원이 선박에 머물고 있어야겠죠. 너무 많은 사람이 상륙이 나가게 된다면 비상 상황 시에 상당히 어려운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체크. 37번 후방 구역을 CCR이랑 레스룸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순찰 한번 돌아보니까 이 외의 구역에서 담배를 누군가 피우고 있다. 그럼 이 규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것도 yes. 38번 댓글을 나서는 순간 허가된 방폭등만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시중에서 구한 일반 라이트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체크. 39번도 외부 구역에서 전자장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누군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yes. 40번, 41번, 42번, 51번 선박이 터미널로부터 비상상황 시에 비상탈출 수단에 대한 상태, 그리고 소화 장비, 매니폴드에 있는 소화기, 그리고 파이어 호스의 상태, 파이어 와이어의 상태 등등 이런 상태와 오일 스필 장비, 그리고 비상 신호 등등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상태와 더불어서. 이것도 yes. 54번 선박과 터미널 간의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절연 케이블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터미널에서 선박 측으로 접지를 시켜 놨는데 누군가 이거를 분리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yes. 55번 탱크 벤팅 시스템 그리고 크로스 오퍼레이션의 절차와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탱크 벤팅을 PV로 한다고 했는데 PV를 열고 작업하고 있거나 크로스 오퍼레이션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주기마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체크 yes. 85번 각 화물 탱크의 IGS 발브에 대한 협의 내용이죠. 이것도 IG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86번 불활성 가스의 상도 농도가 5%를 넘지 않는다. 이것도 관계가 없으면 No IGS를 하고 NA 하면 되고요. 마지막 87번 카고 탱크의 하이 레벨 알람은 정상 작동 중이다. Yes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파트 9 터미널 측에서 리체크하는 항목인데 터미널도 2시간이면 2시간 4시간이면 4시간마다 체크를 하고
시간은 위에 설명한 대로 똑같이 하면 되고, 그리고 요 항목들은 터미널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에서 손댈 건 없고, 화물 작업 도중마다 로딩 마스터나 세이프티 오피서가 방문을 하면 이거를 체크해 달라고 부탁해야겠죠. 그리고 시간마다 사인을 받고요. 이 체크리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체크 같아요. 보통 리체크는 당직사관, 즉 주니어 오피서가 체크를 하게 되고, 위에 미팅은 1항사와 로딩 마스터가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주니어 오피서가 체크만 하다 보면 안전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CCR에서 안자만에 있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한번 나가서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시간마다 레이트 계산을 하고 나가 본다든지, 아니면 당직을 끝내고 나가도 되고, 2시간마다 체크를 한다면 레이트 계산을 맞춰 놓고 잠깐 나가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1항사나 선장이 왜 CCR에 안 붙어 있냐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십시오 세이프티 체크리스트 리체크를 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하면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안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해를 못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무를 위반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실제로 리체크를 해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뭐 5분, 10분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뭐 토핑을 하는 단계나 스트리핑을 하는 단계에선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화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잠깐 자리를 CCR을 비워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오피서가 밖에 나가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오는 걸 좋아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알아본 SSS CL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드리는 거라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거 외에도 탱커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